시장에 보는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 이다솔 부장 모셨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다솔입니다. 요즘 보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의 네. 엄청난 인기가 많으신 것 아, 같습니다. 저요? 감사합니다. 연예인 뵙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네, 제가 이다솔 부장을 한 10년 동안 쭉 알아오면서 네. 이다솔 부장 그러면 통찰력이잖아요. 그럼 아, 그런가요? 저도 오늘 알았네요. 저도. 바로 본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분기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 있을까요? 일단은 꼭 집어서 4분기라기보다 이 시기가 이제 올해 하반기가 이제 절반이 지나갔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년 이후까지를 고민하는 시기로 접어들거든요. 실제 이번 실적장에도 특징적인 게 나오는 게 2분기 실적이 좋다고 지금 주가들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이후에 뭘 더 보여줄 수 있느냐가 결국은 이제 포인트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 조금 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좀 중기를 봤을 때 저는 일단 우주 관련 산업들을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 우주 관련 산업들이 기본적으로 뭐랄까 이제 이 어떤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 있으면서 향후에 좀 여러 가지 투자자의 관심을 끌만한 이벤트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일단 1번으로 우주 관련 산업을 지금 공부하거나 좀 업데이트 해두시면 하반기나 내년도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도 우주 산업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네. 우주 산업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럼 또 다른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우주 산업 관련 말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어저께 코로나 백신 1차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으세요? 네, 저는 화이자 1차를 맞았는데 여기 이제 좀 뻐근한 거 말고는 큰 뭐 후유증은 없는데, 근데 어찌 됐건 이 30대, 40대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기 제일 힘들었던 세대들인데, 이제 30대, 40대들도 주변에 보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이 코로나 접종률이 상당히 이미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더 속도가 빨라질 건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 내지 80%가 됐을 때 과연 우리의 일상이 지금과 똑같겠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 보고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올해 하반기 내년 봤을 때 또 하나 우선으로 보셔야 될 게 결국 이제 이 위드 코로나라고 불리는 소위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러니까 다른 게 없고 현재는 하고 싶은데 코로나라는 환경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나가서 우선적으로 돈을 쓸 곳이 어디인가, 이런 쪽에 대한 좀 업종 공부들을 해놓는 게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보면 사실 이렇습니다. 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좀 중요해 보여요. 네네.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네. 결국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순서대로 되는 거에 따라서 업종이나 종목의 움직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이다솔 부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순서로 좀 더 정상화가 될 것 같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이란 분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통으로 했던 얘기들은 나가서 돈을 쓰는데 밀렸던 소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몰아서 쓸 수 있는 업종들이 우선이 될 거고, 어차피 물리적으로 몰아서 쓸 수 없는 업종들은 좀 후순위가 될 거라고 얘기를 마쳤었는데, 1번은 일단은 여행 항공 쪽이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워낙 갇혀 있기 때문에 제 주변에만 봐도 풀리기만 하면 몰아서 나가겠다고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뭐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밖에 나가서 놀고 2번은 집에 쉬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여행이나 뭐 이런 쪽이 풀린다고 하면 여행의 횟수도 단기로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고, 여행에 쓰는 예산도 예전에 쓰던 것보다는 더 쓸 의지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단 여행 항공 쪽이 가장 우선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산업이 아닐까 싶고, 항공도 조금 세분화해서 구분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해외에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 국가에서도 들어오라고 이제 허가를 해줘야지 여행이 가능할 텐데, 현재 전 세계 백신 접종률로 봤을 때는 선진국이 확연하게 접종률이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동남아나 좀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확률적으로는 선진국 향으로 여행 수요가 먼저 풀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국적 항공사들이 장거리 노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LCC 저가 항공사들은 단거리 노선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여행주 중에서도 뭐 굳이 항공을 차별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장거리 노선을 확보하고 있는 국적 항공사들이 먼저 매출이 회복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저가 항공사들이 되는 것은 동남아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이제 그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늘어날 것 같긴 한데 보복 소비까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 게 그 카지노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뭐 카지노가 풀렸을 때 과연 사람들이 3년치 칩을 한꺼번에 베팅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한 회 갔을 때 쓸 수 있는 어떤 도박의 수요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물론 카지노 업종도 위드 코로나와 같이 반등의 폭들은 있겠지만 굳이 순서로 따진다고 하면 여행 항공 쪽이 조금 더 팬데믹 수요가 강할 것 같고, 뭐 카지노 같은 경우가 이제 좀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카지노 말씀 주셨으니까 네. 사실 카지노는 뭐 어떤 특정 업종을 얘기하기 전에도 내국인 중심이냐 아니면 네. 외국인 중심이냐에 따라서 좀 맞습니다. 구분되는 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드 코로나 지금 접종도 우리가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어느 쪽에 좀 더 그래도 템포가 빠를까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국내에서는 확실히 이미 뭐 강원랜드를 포함한 국내 레저 지역에는 이동하려는 수요들이 확실히 먼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 코로나 같은 경우도 워낙 지금 기저가 낮기 때문에 바닥 대비 개선되는 폭은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어느 정도 바닥 대비 회복되는 수요가 발생해서 주가가 그걸 반영했을 때 결국 그 이후의 고민은 코로나 이전의 수요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거냐를 고민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저도 고민인 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오는 카지노의 수요는 거의 대부분 중국 아니면 일본 쪽의 수요인데, 중국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패턴을 보면 예전에는 가까운 지역들을 선호했었는데 최근 한 2, 3년 정도의 트렌드를 보면 중국도 조금 더 먼데 평소에 못 가봤던 좀 선진국향 여행 수요들이 늘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로컬에서도 한국을 대체하는 수요의 관광 지역을 많이 개발하고 있어서 외국인 카지노도 물론 관심 있게 봐야겠지만, 이 외국인 카지노의 수요가 과연 코로나 이전 수요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여지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망 업종 두 업종, 우주산업과 위드 코로나 업종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드 코로나 업종은 일단 지갑이 연다에 주목을 하셨어요. 네. 그 지갑이 열린다의 포인트는 수급적으로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이 열린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지수 자체도 좀 상방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일단은 지수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저희가 전망하는 지수는 정고점을 되게 시원하게 뚫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기본 생각이고요. 소위 2009년에서 2011년에 차화정 랠리가 있은 이후에 한 4년 정도 동안 이제 전고점을 계속 시도만 하는 횡보장이 4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들이 약간 지수는 좀 박스권에 갇히면서 개별 종목으로 수급들이 좀 쏠려가는 이런 종목장의 성격이 좀 강한 것 같고, 그런 흐름을 이제 현장에서 좀 체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작년 3월달 이후에 여름 가을 지나가면서 정말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상담을 해보면 좀 돈이 넘어온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패턴들을 보면 기존에 주식을 안 하시던 분, 혹은 부동산만 하시던 분, 혹은 예금에 있던 돈들, 그러니까 주식 외적인 자산에 있던 돈들이 주식으로 넘어오고자 하는 상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 특히 이제 한 5, 6월 달, 소위 이제 조정장이 시작된 5, 6월 달 이후에 보면 뭔가 이제 새로운 돈들이 와서 상담을 한다기보다 기존에 있던 계좌들이 뭐 관리자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뭐 혼자 하던 분들이 조금 혼자 하기 힘들어져서 관리자가 좀 필요해요, 이런 상담들. 그러니까 원래 증시에 머물던 돈들이 그 관리자를 이제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게 실제 저희가 데이터에 고객 예탁금이나 뭐 신용 융자도 빠지고 있지는 않지만 늘진 않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고객 예탁금이 20조부터 출발해서 70조까지 1년 내내 늘었었는데 벌써 70조 초반에 갇힌 게 벌써 몇 개월 정도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소위 이제 우리가 새로운 돈들이 들어와서 그 소위 돈발로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는 이미 지나갔다라는 생각이고, 지금은 새로운 돈들이 증시를 밀어올린다기보다 현재 머물러 있는 자금들이 종목을 바꿔가면서 좀 순환매하는 장에 이미 돌입을 했고, 이런 것들이 어떤 뭐
드라마틱한 증시 자금 유입 요인이 있지 않는 한 올해 내년 하반기도 내년 상반기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 근데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증시가 박스권에 갇혔을 때 투자자들이 이게 급락장이 아니라는 어떤 컨센서스나 확신이 잡히면 소위 개별 종목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들이 2011년부터 14년까지 4년 동안 있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올해 하반기 내년에도 이 뭐 증시 자체에 대한 우려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바텀업 리서치라고 하는데 실제 개별 기업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느 쪽으로 큰 돈이 올라갈까 업종 리서치가 중요했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같은 업종 내에서도 기업을 하나하나 뜯어보는 바텀업 리서치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뭐 평소에 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이 종목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장 박스권 장세에서의 종목장, 우주 산업과 위드 코로나 관련된 바텀업 투자 전략을 말씀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다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